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수험생님, 오늘 저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네, 단 하나죠. 그 소방 자격증 준비하시면서 진짜 가장 많이 좌절하시는 부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배선 산정의 모든 것, 이거 오늘 완벽하게 끝낼 겁니다. 아, 맞아요. 도면에 그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들? 네, 보기만 해도 막 머리 아프잖아요. 불필요한 안부 인사 이런 거 다 빼고요.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도면 하나로 P형 수신기와 발신기 세트 가닥수 산정 기준을 완전히 해체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선 도면을 처음 딱 마주하면 숨부터 턱 막힌다고 하시거든요. 그쵸, 약간 암호문 같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희가 10단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드릴 텐데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 이 대화를 따라와 주십시오. 원리만 딱 잡히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정답을 찍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종합계통도입니다. 눈앞에 있는 도면의 거시적인 뼈대를 보는 거죠. 수많은 네모 박스랑 선들이 막 그어져 있죠. 이게 단순히 선을 무작위로 그은 게 아닙니다. 건물의 혈관이자 신경망이거든요. 중앙 통제실 역할을 하는 P형 수신기가 있고요. 네, 두뇌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건물 구석구석 현장에서 불이 난 걸 감지하고 알리는 선발 역할, 즉 발신기 세트가 있습니다. 수동 발신기, 경종, 표시 등 묶여있는 그 세트 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세부 가닥수 세기 전에 이 시스템 전체가 수신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 큰 그림부터 보셔야 해요. 숲을 먼저 봐야 나중에 복잡한 조건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큰 그림을 받으셨다면 이제 이 설비의 심장, 10개의 경계구역을 책임지는 기본 6가닥으로 들어가 보죠. 수험생님,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하는 필수 전선입니다. 네, 예외가 없죠?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째, 응답선. 둘째, 지구선. 이건 회로선이라고도 하죠. 셋째, 공통선. 넷째, 경종선. 다섯째, 표시등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종이랑 표시등 공통선. 이렇게 6가닥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경계구역이라는 소방 용어를 확실히 체감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 구역을 나눈다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불이 났을 때 수신기가 지금 3층 북쪽 복도에서 불이 났구나 하고 정확히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공간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6가닥은 건물이 10층이든 100층이든 어떠한 예외도 없이 딱 한 개의 경계구역을 온전히 돌리기 위해 깔려야 하는 가장 기본 뼈대입니다. 이 6가닥 중에 하나라도 단선되면 그 구역은 눈이나 귀를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죠. 와, 그 정도로 중요한 거군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 6가닥이 그냥 뭉텅이로 묶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품 하나하나랑 전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발신기 함을 딱 열어본다면 이 선들이 어디에 어떻게 짝지어져 있는지 그 전기적 동작 원리를 좀 풀어주시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불을 발견하고 다급하게 발신기에 동그란 누름 스위치를 꽉 누릅니다. 그러면 그 압력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지구선을 타고 수신기로 확 달려가죠. 지구선이 화재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네, 근데 전기가 흐르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닫힌 회로, 즉 루프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마이너스 극 역할을 해주는 귀한 로가 바로 공통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선이 신호를 쏘고 공통선이 그 길을 완성해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수신기는 신호 잘 받았다는 뜻으로 응답선을 통해 발신기에 빨간 응답등에 불을 켜주고요. 동시에 대피하라고 경종선을 통해 경종, 즉 벨을 시끄럽게 울립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등은 평소에도 계속 켜져 있으니까 표시등선이 담당하는 거고요. 맞아요. 근데 방금 설명에서 수험생분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마이너스 극 역할을 하는 공통선,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도면 보면 공통선이 2개로 나뉘어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신기와 발신기 통신을 잇는 발신기용 공통선이 하나 있고요. 전압이 높고 소리랑 빛을 내야 하는 경종과 표시등을 묶어주는 경종 표시등 공통선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역할이랑 전압 특성이 달라서 불리한 건데 이걸 하나로 퉁쳐서 계산하시면 무조건 오답이네요. 수험생님, 공통선을 2개다. 이거 별표 쳐두시고요. 자, 이제 도면 좌측으로 시선을 옮겨서 구역 증가에 따른 배선 증가 원리를 보겠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전선 가닥수가 계단식으로 짝짝 늘어나거든요. 네, 좌측 개통도를 보면 규칙이 보이죠. 도면에 HFX 6-2.5mm 제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처음엔 6가닥인데 그 위는 8가닥, 10가닥 이렇게 늘어나네요. 이게 왜 이런 건가요? 일단 HFX는 화재가 나서 고열이 발생해도 유독가스가 안 나오는 안전한 난연성 전선을 말하고요. 2.5 스퀘어는 굵기입니다. 중요한 건 왜 가닥수가 늘어나냐는 건데 구역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선도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건물이 높아질수록 수신기가 처리할 정보량이 많아지잖아요. 만약 모든 층이 얇은 통신망 하나만 공유하다가 중간에 불타서 끊어지면 아까 1개 구역 기본이 6가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2개 구역이 되면 6 더하기 6 해서 12가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도면을 보면 8가닥이에요. 네, 1회로가 추가될 때 전부 다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딱 2가닥만 늘어나요. 그게 뭔가요? 무엇이 늘어나는 거죠? 바로 지구선 하나, 그리고 경종선 하나입니다. 아, 지구선 플러스 원, 경종선 플러스 원. 왜 하필 이 두 개만 늘어나죠? 상식적으로 수신기가 2층 불인지 3층 불인지 구별하려면 층마다 고유한 이름표를 단 개별 통신선, 즉 지구선이 따로 있어야겠죠. 섞이면 안 되니까요. 네,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불난층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람을 울려주려면 층마다 통제할 수 있는 경종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반면에 응답선이나 공통선 같은 건 어차피 전압만 맞춰주면 되니까 하나의 굵은 라인으로 같이 쓰는 거죠. 아, 굳이 비싼 전선 낭비할 필요 없이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한다. 그러니까 1회로 추가 시 지구선 하나, 경종선 하나만 추가된다. 아주 명쾌합니다.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이해하시는데 이제 진짜 무서운 규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 6단계죠. 배선 선정할 때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핵심 조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함정입니다. 일명 7의 법칙인데요. 경계구역이 7개를 초과할 때 공통선을 추가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제가 방금 공통선은 서로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기적 용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멀티탭에 가전제품 수십 개 꽂으면 펑 터지는 거랑 같은 원리인가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발신기 공통선 1가닥이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회로가 딱 7개까지예요. 8회로가 되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부터는 얇은 선 하나로는 전압 강화가 와서 신호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아, 그래서 7경계구역을 초과하면 무조건 발신기 공통선 1가닥을 더 추가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1회로부터 7회로까지는 공통선이 1가닥, 8회로부터 14회로까지는 2가닥, 그럼 15회로는요? 7의 배수를 넘었으니까 3가닥이겠네요. 정답입니다. 시험장 가시면 회로 수가 7 넘는 순간 머릿속에 공통선 추가, 이거 바로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거 한 가닥 차이로 다 풀어놓고 오답 처리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수험생님, 7의 법칙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배선 뼈대는 다 세웠습니다. 근데 도면 아래쪽에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이 숨은 전제 조건을 파악하는 게 7단계입니다. 네, 첫 번째 주의사항을 보면 우선 경보 방식의 경보 회로를 예시함이라고 되어 있죠. 우선 경보 방식이요? 건물 전체에 따라릉 하고 한 번에 울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네, 전층에 동시에 경보를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패닉 상태의 사람들이 좁은 계단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겠죠? 아, 압사 사고 같은 2차 피해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고안된 게 우선 경보 방식입니다. 불이 난 발화층이랑 연기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위험해지는 바로 위층. 직상층이요? 네, 그 발화층과 직상층에만 우선적으로 강한 경보를 울리는 거죠. 가장 위험한 사람들 먼저 질서 있게 대피시키려고요. 아하. 그래서 아까 1회로 추가될 때 층마다 개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종선이 따로 필요했던 거군요. 전체 다 올릴 거면 하나만 쓰면 되는데 우선 경보 방식이라 층별로 골라서 올려야 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게 하나로 딱 연결이 되죠. 진짜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리고 8단계, 두 번째 주의사항도 봐야 합니다. 소화전 연동 라인은 제외됨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본 도면은 화재를 감지하고 알리는 자탐 설비잖아요. 근데 실제 실무나 좀 어려운 복합 문제로 가면 불을 끄는 소화전 펌프를 돌리는 라인이 필요합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방식을 위한 소화전 연동 라인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 소화전 연동 라인은 자탐 설비 6가닥이랑 섞지 말고 완전히 별도의 라인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탐 설비는 통신의 영역이고 소화전은 펌프를 돌리는 강력한 동력의 영역이거든요. 아, 묶어놨다가 혹시라도 합선되면 둘 다 목통되니까요. 그렇죠.
소방 시스템은 무조건 독립성과 다중성이 생명입니다. 좋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9단계입니다. 수험생님, 지금까지 다룬 복잡한 원리들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꺼내 쓰실 수 있도록 딱 4가지로 완벽하게 압축해 드릴게요.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두십시오. 첫째, 1개의 경계구역 필수 기본은 6가닥입니다. 네, 응답선, 지구선, 공통선, 경종선, 표시등선, 그리고 경종 표시등 공통선이죠. 둘째, 회로 증가 원리입니다. 구역이 1회로 추가될 때 6가닥이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지구선 1가닥, 경종선 1가닥, 딱 2가닥만 늘어납니다. 셋째, 7의 법칙. 7경계 구역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전기적 용량 한계 때문에 반드시 발신기 공통선 1가닥을 추가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도면 전체의 조건 파악입니다. 우선 경보 방식이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소화전 연동 라인은 별도로 제외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완벽합니다. 이 4가지 규칙만 정확히 대입하시면 아무리 꼬아놓은 도면이라도 아주 투명하게 풀리실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